머리의 길, 가슴의 길, 상처와 기질의 혼합물. 질문. 원래 이상형은 리더십 있고 자상하며 책임감 있는 사람인데 현실에서는 유독 모성애를 자극하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질에서 보면 모성애를 자극하는 사람에게 끌리는 것은 우울질의 부정적인 부분이 발달된 것입니다. 리더십 있고 자상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을 선망하면 그것은 다혈질의 긍정적인 부분이 발달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울질과 다혈질은 자석처럼 끌리지만 부정적인 우울질로는 긍정적인 다혈질을 얻기가 힘이 듭니다. 다른 각도는 어린 시절에 얻은 상처일 것입니다. 한 예로 아버지가 13살에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셔서 중학생, 고등학생들 과외 선생을 하며 학예부를 마치고 성장한 골드미스인 한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부모가 갑자기 죽어서 경제적인 이유로 학문이 힘든 여학생들에게 자신의 돈을 헌금합니다. 그와 같이 모성애를 자극하는 사람에게 끌린다면 자신의 어린 시절에 모성애로 인한 사건들이 있나 찾아보세요. 섬세한 우울질의 기질에 모성애로 인한 아픔이 있다면 자신의 이상형, 이성보다는 모성애를 자극하는 아픔, 감정을 지닌 사람에게 자석적으로 끌려갑니다. 극복하는 법은 자신의 분리된 이성과 감성의 부분을 따로따로 끌어내서 자신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즉, 이성과 감성, 머리와 가슴이 따로 노는 거리를 좁히는 것입니다. 동병상련의 감정을 지니게 된 사건들을 알아내는 것이 자신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기질의 취약점과 어린 시절의 상처가 복합이 되면 더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경희 씨는 45세의 교육을 잘 받고 안정된 직업을 가진 독립심 강하고 남자를 쉽게 신뢰하지 않는 노처녀입니다. 그러나 항상 의문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경희의 의문은 왜 나는 항상 사기꾼 기질이 있는 남자에게만 정신이 뽕 까는가? 이러다 늙음하게 이상한 사기꾼 같은 남자를 만나서 인생 노년의 고생줄에 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니까 20대 만난 남자도 30대 만난 남자도 40대 만난 남자도 하나같이 꿈이 거창한 당신들의 꿈을 파는 열정적인 사람들이지만 실생활은 그들의 꿈에 미치지 못하는 생활 조건과 자질, 자산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경희는 그런 남자만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경의 인생 경험과 교육이 자신의 그런 마음을 호되게 비판하고 비난해서 머리와 가슴이 분리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경희는 성격 테스트에서 자신이 내성적이고 영감 중심적이고 생각을 깊이 하고 그 생각의 판단을 결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기질 테스트에서 자신은 비판적이고 분석적이며 날카로운 내성적인 우울질이며 완벽주의자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성격 테스트와 기질 테스트는 다른 것입니다. 성격 테스트는 칼융의 16가지 성격 유형을 말하는 MBTI이고 기질 테스트는 전통적인 네 기질인 다혈질, 우울질, 담즙질, 자물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슷하면서 다른 성격 테스트의 종류인 것입니다. 또 이런 우울질은 연애 시절에는 긍정적이나 부정적인 다혈질과 천생연분처럼 끌리고 결혼 후에는 긍정적인 다혈질과는 좋은 결혼 생활을 부정적인 다혈질과는 불행한 평생 원세 커플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부정적인 다혈질은 여름 내 노는 배짱이가 되고 부정적인 우울질은 1년 내내 일하는 개미와 같은 속성을 지니게 됩니다. 그 기질 테스트는 경희에게 자신의 기질을 알게 해주었지만 왜 자신이 꿈 많은 사기꾼 기질이 농후한 뻥튀기기 잘하고 분위기 메이커에게 끌리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날 한 권의 책이 경희로 하여금 자가치료 셀프 테라피를 하게 했습니다. 책은 자신의 어린 시절의 여행법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어린 7살, 5살, 7살의 어린이로 돌아가 자신이 살던 집, 방의 색깔,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 등을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안내했습니다. 그녀는 자가치료법에 따라 눈을 감고 자신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어린 시절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 별로 없었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없는 평범한 가정과 집안이었기에 하나님에게 나에게 어린 시절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런 말을 마치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때까지 들어왔던 단편적인 말들이 모아지면서 퍼즐을 맞추기처럼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경희는 어린 시절 외할머니 손에서 10살까지 성장했고 그 외할머니는 어린 그녀가 냉정하다고 경희의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즉 밤에 잠을 자다가 돌아누면 밤새 돌아누운 채 자고 할머니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 집안의 피가 차다고 한 말이 파편으로 떠올랐습니다. 또 그녀의 외할머니는 외아들이 일찍 잃고 결혼한 딸이 그녀의 어머니와 살았다고 들었습니다. 경희에게는 2년 4개월 된 어린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이 갑자기 하나의 실처럼 스토리를 이루었습니다. 경희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 같이 자다가 동생이 태어나 외어머니의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2살 반의 어린 경희는 밤새도록 어머니가 자식에게 돌아와 자신을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갓 태어난 동생을 돌보느냐고 어린 경희를 찾아주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계속되는 갈망과 좌절감은 어린 경희의 무의식에 세상에 아무도 믿을 놈 없다. 또 스스로 살아야 한다고 집어넣었습니다. 또 아들이 죽어서 삶의 의미를 상실한 외할머니는 자신의 처리되지 않은 아픔 때문에 돌아놓은 어린 경희를 자신 쪽으로 다시 돌아눕히는 사랑의 손길을 뻗치기에는 그녀의 손이 짧았습니다. 어린 경희는 한번 돌아놓으면 어린 아이들이 엄마 젖꼭지 대신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빨면서 자신의 실망감, 좌절감을 스스로 죽이고 그 감정을 독립식으로 연결시키면서 자랐던 것입니다.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순간 45세 경희는 어린 2살 반의 어린아이 절망감과 슬픔과 외로움이 밀려오면서 자신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고 자신의 목이 기다림으로 지쳐 뻣뻣이 굳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경희는 왜 자신이 독립심이 강한 연인으로 성장했는지 알았고 왜 자신이 사기꾼 기질이 농후한 끔쟁이에게 끌리는지 알았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에 어머니의 사랑의 손길의 부재로 느낀 상처가 성장한 후 자신의 기질의 취약점과 합해져 부족된 사랑의 손길을 많이 줄 것처럼 보이는 다정다감하지만 합리성이 적은 부정적인 달질의 남자에게만 끌렸던 것입니다. 지금 45세가 넘은 경희는 여전히 사기꾼 기질의 남자에게 끌리지만 자신이 상처와 기질의 취약점을 알고 난 후부터는 자신의 그런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훨씬 쉬워졌다고 고백했습니다. 기질의 취약점과 어린 시절의 상처는 더 많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일찍 자신을 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나도 다른 남자랑 살고 싶다 해서